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서면서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포항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경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영덕 22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반짝 오르겠지만 모레부터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에 있는 포스텍 생명과학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방사성 물질과 화학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굴절 차에 탄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 다가갑니다. 어제 낮 12시 17분쯤 포스텍 생명과학관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왔고 그 옆에 있으니까 너무 독해가지고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소방서 전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연구실 건너편 실험실에는 10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불이 번지면 방사선 피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피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직원들 다 철수를 하고 다시 확인한 후에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화재는 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건물 안에 남아있던 학생 4명만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구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포항 철강산업단지도 물류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물동량 4만 9천여 톤 가운데 약 2만여 톤의 출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이틀 연속 하루 9천 톤의 물량을 운송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철강공단 업체들도 크고 작은 물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업종은 건설업 분야인데요. 벌써부터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차질로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골조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이 현장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비상입니다. 철근은 열흘치 남아있고 레미콘은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루 평균 레미콘 100대 분량의 차량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과 수급 불안 등으로 당장 모레부터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요 자재인 레미콘, 철근, 기타 자재 반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에다가 공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경남 창녕의 레미콘 제조업체. 하루 평균 260톤을 생산하지만 이틀째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의 주 원료인 벌크 시멘트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분량도 이틀치여서 벌크 시멘트 공급이 지속되지 않으면 당장 제조를 중단할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벌크가 수급 안 되니까 제조업체는 상당히 공격에 처해 있습니다.
당분간 생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 가동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모여 있는 강원, 충북 등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이 지연된 사례도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와 물류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공사 지연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관계자 3명과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협력업체 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하역기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에 따라 경주에 설립된 양성자 가속기의 성능 확장이 추진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가속기 성능 확장을 위한 기준수립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방향수립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성능 확장안을 도출하고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메가 전자볼트급인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500에서 3000 메브급인 해외 과학 선진국보다 사양이 낮고 중성자 이용시설이 없어 고에너지 양성자빔, 중성자빔이 필요한 반도체, 우주, 국방, 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로 송이채 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을 위해 4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합니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해 표고버섯 등 대체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구당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전체 1,700여 곳 가운데 41.5%인 706곳의 임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의 하청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데요. 하청업체는 원청인 포스코 케미칼이 인사청탁을 하고 업무를 쪼개 다른 업체에 이관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24년 동안이나 협력업체로 일해온 세강산업. 2019년 12월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습니다. 한 달씩 그렇게 일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갑자기 직장이 이제 더 이상.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인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온 인사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포스코 케미칼 고위 관계자가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특정인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네요. 저는 전체 상황은 모르고 한쪽 얘기만 들은 것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후에도 포스코 케미칼 관련 고위직 3명이 동일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거듭해왔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인사청탁한 일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협력사 대표로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포스코 케미칼 임원들이 인사청탁을 전화를 했고 이를 거절했던 것이 계약 종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강산업은 또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업무 쪼개기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세강산업이 해오던 용광로와 설비철물 교환 작업 일부를 2014년 이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10억 원가량 매출액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억 단위 정도 그런 큰 영역인데 RH 뱃셀 작업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겼다는 시기나 마찬가지죠. 더구나 포스코 케미칼 고위 관계자가 세강산업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강산업을 새 4개 회사로 분사해 운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세강산업과 재계약은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2달 뒤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들으신 바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측은 세강산업 대표가 과도한 배당금과 임금을 수령해 문제가 발생했고 개선 조치가 없어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고 업무 쪼개기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 포스코 케미칼 임원들과 노사 간담회에서 세강산업 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 포스코 케미칼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강산업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 방해죄 등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제15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어젯밤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광장 야외 무대에서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은 청년 대표 4인의 시민헌장 낭독과 시민화합 퍼포먼스, 베트남 후에시와 일본 우사, 중국 시안 등 6개국 14개 해외 자매 우호 도시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34회 경주시 문화상, 교육학술 부문의 고 이근직 교수, 문화예술 부문의 최용대 작가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경주시민의 날은 박격거세의 신라 건국일인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인을 양력으로 환산한 6월 8일을 조례로 지정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폐 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연속 보도한 포항문화방송 박주원 영상기자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10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동물학대 현장에 대한 끈질긴 추적 취재를 통해 용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했고 무분별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워낙 운전자 폭행이 끊이지 않다 보니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하지만 실제 처분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운전기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네. 택시기사인데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좀 택시 번호가 보내주세요. 사람 폭행 당하고 있다니까요. 택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3월 말 택시기사 조용두 씨는 만취한 승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50대 남성 승객이 욕설과 발길질을 하자 함께 택시를 탔던 일행들이 이 남성을 데리고 내렸는데 이 남성이 다시 택시를 뒤쫓아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강제로 열고는 운전석에 들어와서 무차별 이제 난타를 하면서 목 졸리면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수십 차례 제가 맞다가 이건 좀 큰일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러서 사람 살려 이래가 살을 살려주세요. 마스크 안쪽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다쳤고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 결과 통지서를 받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합의조차 안 됐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으면 약식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정도 여부, 그리고 폭행을 할 때 어떤 행위 태형으로 폭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약식 기소를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만취 승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사들은 이런 우려를 안고 도로 위에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기사들도 그 시간만 되면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나 또 이런 사람이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택시 격벽 설치를 공약했고
대구시의회도 이달 중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늘어나는 운전자 폭행을 막을 수 없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영천,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혁신해 미래차 부품 산업 벨트를 만들기로 하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업과 고용노동부 등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고 신규 일자리도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는 기업 투자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근로자 복지 등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한편 경북도 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는 1,414개로 내연기관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생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1조 5천억 원대의 국비를 적극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복원을 위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산불박물관, 동해안 산림과학연구소, 산지생태원을 국립기관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문화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동정맥 산림 레포츠 지구, 스마트 산림 원예단지 조성, 울진 금강송 육성 권역 지정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서면서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포항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경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영덕 22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반짝 오르겠지만 모레부터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